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최근 금과 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까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날 연휴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국제금값 사상 처음으로 트라이온스당 3,900달러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거진 50%가량 아예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 좀 갖고 계세요. 지금 오늘 새벽에 국제 금 가격이 네.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욕 이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985달러. 그러니까 4,000달러에 15달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상승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한 2,600달러대에서 움직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4월 초 3,600달러 찍었고요. 재차 지금 3,900달러를 넘어서 4,00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재차 반등한 이유는 이제 사실은 미국의 셧다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제 일시적 업무 정지로 인해서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자 안전자산인 금의 메리트가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미국은 9월에도 금리를 내렸는데 연내 2차례 정도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다 중앙은행들 달러 약세를 보이면 달러 매도하고 금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수요까지 겹친 데다가 최근에 유럽은 재정위기, 일본은 아베노믹스2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금 가격이 정말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한돈에 뭐 5만 원, 7만 원, 70만 원이 아니라 지금 1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6일 기준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금 한돈 3.75g은 무려 7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돌반지 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1g짜리 돌반지가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값만 오른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장주죠. 비트코인도 12만 6천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주말 연휴 쉬고 있는데 자산가치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비트코인,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 이 코인베이스에서 기준 12만 6천 달러 찍고요. 지금은 한 12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원화로는 1억 7,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 지금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후에서 돈을 굉장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제 대피처인 안전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금처럼 금과 이제 동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선물도 거래가 되고 옵션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옵션 거래에서 이미 14만 달러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값과 비트코인. 사실은 뭐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값과 비트코인 모두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나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라고 해서 에브리싱 랠리라고 합니다. 주식도 코스피는 4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르고 여기다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러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 왜 나타나고 있느냐. 특히 세 가지 3저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저. 저금리. 일단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금리 현상이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금리에 따른 달러화 약세.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굉장히 장기간 머물고 있다라고 해서 3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각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푼 돈이라는 건 재정도 불안하지만 물가도 불안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유동성 장세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예. 이른바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이 재현이 되고요. 또 하나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그나마 네. 굉장히 이제 좀 전망을 잘하는데 내년 중반 4,000달러라고 했는데 4,000달러 금 가격은 이미 지금 돌파해서 예측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 말 한 4,300달러 그리고 이제 아마 네. 국채 시장이 1%만 이제 금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5,000달러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3저 가운데 하나만 키로 예.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단기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후속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귀국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단 큰 틀에서 우리 외환시장이나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뭐 들으신 것처럼 김 장관 환율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미국을 방문했던 이제 김정관 장관이 이제 귀국하면서 한 인터뷰 내용이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일단 이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외환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되새겨 보면 지금 핵심 쟁점이 3,500억 달러 선불로 투자하라라는 얘기인데 이를 두고서 양국이 지금 외환시장 문제를 놓고 좀 어느 정도 좀 공감대, 좀 격차가 좀 좁혀가는 과정이 예.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면서 당장 미국이 정해주는 투자처에다 돈을 넣어라. 직접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외환시장의 안전판으로 상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좀 요구하면서 배선을 치고 있는데 무제한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이제 아르헨티나처럼 뭐 몇천억 달러 내진 몇백억 달러 제한적인 통화 스와프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